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높이 11m. 뜨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저녁 노을을 가르며 달리는 훈련병들. 이들은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요? 넘어가야지. 네, 넘어갔습니다. 둘. 둘! 됐습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방독면을 부분 개방하자 방독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가스. 네, 도착했습니다. 정답 보내겠습니다. 안녕, 될 때까지. 안녕하세요. 프로하나입니다. 해병대 신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전투복, 전투화를 비롯해서 세면도구까지 다양한 보급품을 지급받게 됩니다. 총 39가지 정도 되는데요. 세부적인 항목은 해병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했던 때와 지금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때의 보급품과 지금 보급품 중에 몇 가지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운동화인데요. 활동화라고도 하죠. 저희 때는 이 운동화가 이제 하얀색이었고, 내구성이 사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 받은 보급품 운동화를 신고 한 2개월, 길면 3개월 정도 신으면 바닥에 터지고 막 여기저기 뜯어지기도 해서 사실 그렇게 썩 신고 싶지 않은 운동화였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빨간색 운동화더라고요. 일단 좀 빨간색 운동화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아마도 저희 때보다는 내구성이 더 좋아졌겠죠. 그래서 저희 때에는 2병이나 1병도 좀 어려웠고, 한 상병 정도, 한 상병 마로봉이나 뭐 상병 5봉 이상 됐을 때 외부에서 본인이 직접 운동화를 사서 부대에서 신기도 했습니다. 뭐 그때 특별히 외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해서 뭐 통제하거나 뭐 제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워낙 좀 보급품이 사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군복무했던 시절에는 계급이 높은 인원들은 운동화를 좀 따로 사서 신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축구화입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는 군복무 시절에는 축구화는 보급품이 있지 않았고요. 요즘에는 보급품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축구할 땐 축구화 신어야겠죠. 근데 저희 때는 대부분 운동화를 신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상병이나 병장 정도 됐을 때 본인이 직접 구입한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화 보급은 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투화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기능성 전투화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이제 샘워커라고 했는데, 샘워커가 보기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이고 전투복에 딱 이렇게 하면 타고나고도 확실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샘워커가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가기 전에 이 바늘을 가지고 샘워커 털을 조금씩 뜯어내면 이게 바람이 불면 약간 휘날리는 느낌이 좀 나서 그때도 그런 게 멋있었습니다. 약간 요즘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샘워커가 멋은 있었지만 기능성으로 볼 때는 좀 별로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바닥이 너무 딱딱합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거나 뭐 산악기동을 하면 되게 발도 아프지만 물집도 되게 잘 잡히는 그런 옷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등산화 전문 업체에서 만든 기능성 전투화인데, 제가 직접 착용하고 뭐 한번 등산 한번 해봤는데 발도 편하고 뭐 물기도 들어오지 않고 해서 되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기능성 전투화를 봤습니다. 네 번째는 팬티입니다. 군대에서 팬티 중요합니다. 제가 군복무할 시절에는 브레이브맨 국방색 삼각 팬티였습니다. 아마 전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각 팬티와 드로즈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드로즈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 팬티 윗부분에 해병대 앵카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소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팬티가 요즘에는 사각과 드로즈 팬티 이렇게 두 가지가 보급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기능성 티셔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국방사 런닝하고 뭐 빨간색 해병대 티가 전부인데, 또 요즘에는 별도로 기능성 티셔츠가 있는 거 보니까 여름 같은 때 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태극기입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는 뭐 특별히 태극기 자체를, 그러니까 전투복에 붙이는 이제 패치 스타일 태극기요.
태극기를 이제 보급하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투복에, 우측 팔 쪽에, 태극기를 부착하다 보니까 이제, 하얀색과 국방색 태극기, 붙이는 태극기를 보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좀 멋있는 것 같고, 예, 좀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극기를 오른쪽에 붙이게 되면 좀 국가대표, 뭐 국가에 대한 이제 충성심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39가지 좀 보급품을 받게 되는데요. 뭐 제가 물론 군 생활했을 때와 좀 지금과 좀 차이도 있고 보급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품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품질은 더 개선돼서 좋은 보급품들이 계속해서, 예,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바인데, 보병들의 개인 전투 장비들도 사실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소총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방탄조끼라든가 뭐 전투 헬멧, 그리고 뭐 고글, 그리고 뭐 저술장갑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뭐 중요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 보병 전투 장비들의 사업은 좀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방력과 또 경제력 규모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 보병 전투 장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병 훈련 받고 있는 후배님들,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병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보람된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필승!